거칠고 강인한 프리미어리그의 근원지이자 터프한 축구 스타일을 자랑하는 나라 잉글랜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잉글랜드의 축구 문화입니다. 잉글랜드 축구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얘기가 많지만 그중 대체적인 이야기는 바이킹인 노르만족이 잉글랜드에 침략하면서부터 축구의 기원이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이킹의 머리가 축구공으로 쓰였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축구의 시작은 굉장히 과격했습니다. 그렇기에 축구는 굉장히 폭력적인 놀이였습니다. 지금도 국가대표팀의 애칭을 보면 태극 전사 아주리 군단 전차부대 오렌지 군단 등 각 나라마다 전사와 군단이라는 애칭을 붙여 부르며 축구의 싸움적인 성향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잉글랜드에서는 축구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축구는 중세에 크게 유행하게 되었는데 당시의 축구는 스포츠가 아닌 패싸움에 가까웠습니다. 경기는 마을과 마을 간의 방식으로 치러졌고 공을 서로 합의한 지점에 옮기면 이기는 방식이었죠. 여기서 합의한 지점이란 교회를 뜻하는데요. 당시 중세의 교회는 마을의 중심이자 안식처였기 때문에 상대편에게 자신의 교회를 내주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죠. 시합은 서든데스 방식이었고 정해진 시간도 없었기에 며칠 동안 이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합이 끝난 후에는 수많은 사상자와 부상자가 생겼죠. 이런 형태의 축구를 몹풋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몹은 군중 또는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의역하자면 패싸움 축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몹에는 하층민이라는 뜻도 있어 잉글랜드에서 축구는 정통적으로 하위 문화에 해당되었죠. 이러한 역사가 준 영향인지 잉글랜드인들은 연고팀을 응원하는 자신이 팀의 팬임을 넘어 팀의 일부라 생각하며 그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자신의 마을, 즉 자신의 팀이 이기고 지는 것이 자신의 자존심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었죠. 잉글랜드 클럽팀들의 이름을 보면 유나이티드, 햄튼 등의 단어가 공통적으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햄과 햄튼은 중세 영어로 마을을 뜻하고 유나이티드는 노동조합을 뜻하여 잉글랜드에서 클럽팀은 한 지역의 노동조합, 마을을 대표하는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잉글랜드인들에게 지역팀에 대한 애정은 국가대표팀에 대한 지지보다 훨씬 내밀한 편이죠. 간혹 유로파리그에 나오는 2부, 3부 리그의 팀 경기장에도 관중이 꽉 차 있는 것을 보면 지역에 대한 애정 하나는 엄청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자신의 마을과 팀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는 것이겠죠. 국가대표팀의 인기가 더 높은 한국과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1863년 잉글랜드에서 FA 축구협회가 창설됩니다. 이 이름에서 재밌는 사실 한 가지는 FA라는 명칭이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아닌 축구협회라는 뜻을 가졌다는 것인데요. 당시 축구는 잉글랜드밖에 하지 않았기에 다른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FA가 창설된 후 시간이 지나 유럽 각국에 축구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A매치라는 것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항공편이나 운항시설이 좋지 못했기에 섬나라인 잉글랜드의 스포츠, 축구를 다른 나라들이 배우기는 쉽지 않았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잉글랜드도 아닌 프랑스가 세계축구연맹 피파를 창설한 것이지요. 피파는 프랑스어의 약자로 국제축구연맹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프랑스는 피파 창설을 통해 축구의 중심을 잉글랜드가 아닌 프랑스로 간단히 옮겨놓았죠. 그리고 1906년 FA가 피파에 가입하는 재밌는 일도 벌어졌지만 1928년 다시 탈퇴하였습니다. 그렇게 피파가 창설되고 20세기 초 잉글랜드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축구는 급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잉글랜드 축구가 퇴화했던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바로 감독이 없다는 것이었죠. 잉글랜드는 감독 없이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감독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었죠. 여기서 감독의 역할의 중요성을 짚어보자면 우선 감독이 있다면 상대를 분석하여 좋은 전술을 만들어 지휘를 할 수 있고 공격을 잘하는 선수와 수비를 잘하는 선수를 파악해 공수의 균형을 맞출 수 있고 이기고 있을 때와 지고 있을 때에 따라 필요한 오더를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감독이 없던 잉글랜드는 수비나 정해진 전술도 없었고 그저 골을 넣을 공격수만 필드에 존재했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수준 높은 축구를 선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잉글랜드는 감독 없는 팀으로 월드컵과 A매치에서 완전히 깨지게 되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 1966년 잉글랜드는 엘프 람지 감독의 킥앤러시 전술을 가지고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되었습니다.